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슈 체크 좀 한 건데, 농지 규제 강화에서 나온 겁니다. 예,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나왔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농지 투자할 때, 주말 체험 용도는 사업용으로 인정해줬어요. 하지만 이걸 이제 비사업용으로 해버린다 그러죠. 그리고 또 있는 게 농지 소유 있을 때, 이러한 농지를 사용할 때, 진짜 네가 농업인을 해서 농원에 지을 건지, 그런 규제를 좀 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농지를 구매할 때는 약간 이러한 사항을 좀 더 체크해서 구매를 하시면 좀 더 이렇게 실패나 그런 위험 부담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왜 이러한 지역들이 돈이 되느냐 보시면, 자, 오늘은 읍세권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화성, 평택, 안성, 당진, 서산, 태안이죠. 여기 빠진 곳이 지금 아산 빠졌고, 천안 빠졌고, 용인이 빠졌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 경기도권과 제가 충청도권을 한번 비교해 놨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기존에 어땠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 어떤지 보시면, 권역은 경기도 권역이죠. 화성, 평택, 안성, 성장관리지역입니다. 이 권역 자체는. 그리고 수도권, 이 경기도권에서 마지막 남은 그런 라인의 개발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성, 평택, 안성 이 라인에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들 들어가죠. 성장관리 권역인데다 대기업이 들어가고 교통이 좋아지고 그리고 관광이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그에 맞게 당연히 부동산 지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산업도시예요. 현대, 기아, 자동차가 화성에 있죠. 그리고 삼성이 평택에 있고 또 화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 LG가 또 평택에 있죠. 그리고 안성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용인의 SK부터 해가지고 그런 점이 용인부터 쭉 안성 이어지는 이런 라인 쪽으로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죠. 그런 부분이 있고, 도시개발도 있죠. 남양읍, 향남읍, 그 다음에 송산 그린시티, 그 다음 평택에는 고덕신도시, 안중읍, 팽성읍, 그다음 안성은 공도 이런 지역이 있고, 관광 권역도 있습니다. 보시면 뭐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 지금 송산 그린시티 인근으로 이것 때문에 이슈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도 뒤에 잠깐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개발한다 그러죠. 그리고 안성은 고3조수지, 지역 관광 활성화 해서 권역마다 이런 관광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교통망도 마찬가지예요. 화성, 평택, 안성이 가장 좋아진 거는 첫 번째로 교통망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화성 같은 경우에 우정읍이나 향남 저 안쪽으로 직장인들이 기업이 많지만은 취업하러 안 들어갔습니다. 왜? 교통편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 향남까지 광역버스가 다 들어가고 교통망이 너무 좋아졌죠. 그런 교통망이 좋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가 유입되고 그 지역의 산업이 형성되고 주거가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게 서해 복선 전철입니다. 그리고 외곽에 외곽순환 도로가 다시 개통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보시면 고속도로, 서해 복선 전철 제가 언급해놨죠. 그리고 평택도 마찬가지죠. 고속도로, 서해 복선 전철, 또 IC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안성을 다 지나가죠. 또 평택 제천에 이어지는 그 고속도로가 또 안성을 또 지나가고, 그런 고속도로 교통망, 그리고 향후에 평택부터 이천 부발까지 평택 부발선 전철도 안성을 통과합니다. 이러한 라인이 있다 보니까 이슈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래서 화성, 평택, 안성이 개발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땅들을, 그 땅을 많이 선호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다음 권역이 어디냐 이거죠. 그게 바로 충청도권에 이러한 지역이 될 만한 곳이 바로 당진, 서산, 태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충청도권역이죠. 도시지역, 관리지역을 중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가보면 철강기업 당연히 들어와 있죠. 국가산은 들어와 있고, 서산 자동차 앞으로 수소, 미래자동차 하는 이런 모든 신산업 벨트가 이런 서산에 들어오는 거고, 태안도 마찬가지죠. 태안과 서산은 당진도 약간 연관이 있지만 현대의 땅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태안 기업 도시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동지역, 당진 같은 수청동, 우두동 이 도시 개발이 이제 한참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서산도 마찬가지죠. 동지역은 이미 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 한가운데 6차선 도로가 만들어 있는 곳이 서산이죠. 당진도 지금 그런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토지 보상도 준비하고 있고, 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 기업도시 내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예전에는 용도 지역만 상업지, 주거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그런 지역을 호텔을 짓고 주거가 서서히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런 분들이 있고,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당진은 난지 도배도를 개발하죠. 또 외모 마련항도 있고, 그리고 서산은 웅도를 개발합니다. 그 태안은 신전도를 개발하고, 또 서산은 간월도를 개발하고, 그런 섬 관광 산업을 하나의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태안도 마찬가지예요. 원산도 해저터널 개통되고 연륙도가 이미 이제 준공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완공되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태안을 이제 해안가 라인으로 많은 투자와 관광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관광을 많이 형성하는 거 있고, 교통도 마찬가지죠. 충청도권에 전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고속도로도 만들어지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이러한 경기도권에서 충청도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들이 앞으로는 이제 투자의 권역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에도 서해안 신산업벨트, 제가 말씀드렸죠. 환황해권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뭐 미래자동차, 수소에너지, 신소재 철강 육성 이러한 부분들이 당진과 서산 이 북부권 라인으로 산업단지로 많이 형성된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점이죠. 경기도는 경기도 남부권역으로 핵심 교통, 신산업이 하나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런 충청도권역은 충청권역의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항만 중심의 도심권 형성, 개발, 교통 이런 게 많이 형성된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그리시면 이러한 지역들이 왜 그렇게 개발되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고, 그러면 지금 여기 곳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이 비슷하게 갖추어진 지역이 어딘지, 그러한 지역의 거점이 어딘지 판단해 보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캡처 하셔도 되고요.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카페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왜 읍세권인가? 이게 중요하죠. 근데 왜 읍세권인가? 수많은 세권이 있죠. 하지만 읍세권 단어를 쓰는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읍세권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한 거고요.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는 별별 세권이 많습니다. 그 지역마다 뭐 다세권, 인세권, 슬세권, 숲세권, 물세권 이런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읍세권이 뜬다. 제가 주제를 정한 거고요.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거죠. 입지. just location입니다.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그 지역의 거점이 되는 지역이 어딘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보시면 교통이 좋은 곳, 산업단지가 많은 곳, 아니면 산업단지가 들어설 인근의 지역들, 그리고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그 인근의 인구 유입이 증가되는 곳, 그리고 생활 밀착형 SOC가 많이 형성되거나 이제 막 시작하는 지역들, 그리고 젊은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들, 그리고 관광 및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그런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투자의 다세권이 형성되는 지역을 꼭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말한 세권이 많이 나와 있죠. 역세권부터 해가지고 숲세권, 슬세권, 호세권, 도세권 이런 게 다 모여진 게 올세권, 다세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방의 읍세권을 한번 투자의 관심사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기는 용인시죠. 용인시는 한때 정말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으로 많이 뒀던 것이고 지금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서울과 가장 가까운 근거리 지역으로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이 용인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집가가 많이 오른 것도 하지만 아직도 용인시는 개발의 포인트가 있는 곳이 많죠. 그래서 저는 보는 게 모현읍, 그다음에 포곡읍, 그다음에 이동읍을 보고 있습니다. 요 중심 라인축으로. 모현읍에서는 좀 더 올라가면 광주시 오포읍이 있습니다. 오포읍도 집가가 많이 올랐죠. 아마 지난주 저자님 강좌 때 아마 오포읍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거기도 이미 100억대에 되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 땅을 이제 보고 그 흐름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모현읍은 앞으로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그에 모현 RC가 만들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 인근에 한번 집가 상승이 있을 것 같고 포곡읍은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미 전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근에 도심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포곡읍을 중심으로 위쪽은 모현읍, 그 아래쪽 이동읍.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읍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동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용인시 원산면으로 가는 중심축, 그리고 왼쪽으로는 화성 동탄으로 가는 중심축, 이 연결되는 라인이 바로 이동읍이 가장 큰 라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동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 주변으로 덕성 일반 산업단지가 아마 들어온 걸 알고 있고, 그 왼쪽으로 용인 한숲시티인가 아마 그런 단지가 또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 인근 주변으로도 이제 앞으로 좀 더 개발이 많이 되고 교통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동탄부터 이동읍을 거쳐서 원산면으로 가는 그 교통 라인 주변으로 앞으로 이동량도 많고 그러한 주변으로 집가 상승이 많이 된다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볼 때 이러한 교통축도 많이 봐야 되고, 전체적인 큰 흐름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읍 바로 밑에가 안성이에요. 그런 안성과 접경지역이 있는 그러한 지역도 한번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유심히 보면 오늘 제가 말한 이런 내용들이 눈에 좀 잘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용인은 모현읍, 포고급, 이동읍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읍이 좀 더 앞으로 투자의 가치가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그 지역을 이제 가격을 좀 분석한 건데 보시면 대지는 뭐 그냥 600만 원대예요. 그냥 자연녹지 지역들. 그리고 이중 일반 주거 지역도 뭐 한 450만 원대. 그리고 보전 녹지 임야도 50만 원. 40만 원이죠. 50억이죠. 예. 근데 면적이 커요. 예. 그리고 전도 150만 원. 자연녹지 전도 뭐 100만 원. 뭐 377만 원 다 다른데 똑같은 전이라도 용도 지역에 따라 다르고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자연 녹지가 그만큼 활용도가 좋은 건 사실이죠. 만약에 요 지금 자연 녹지고 똑같이 전인데 가격 다른 거는 그 입지마다 약간 뭐 교통이나 도로 현황이나 그런 거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읍지를 투자할 때는 이왕이면 자연 녹지 지역에 도로가 좀 접해 있고 교통량이 좋은 개발 가능한 땅들을 보는 게 가장 좋기도 하겠죠. 이런 부분도 하나의 그냥 참고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세가 꼭 그 시를 다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 약간의 거품은 다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번 참고 마시고 이러한 이 정도 가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좀 더 깊게 한번 파악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천안시예요. 천안시는 제가 집이 경북 김천인 건 아시는 분은 아시더라고 하도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집을 갈 때 경북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 항상 천안을 지나가죠. 지금 천안 상거리 지나가지고 대전이나 저기 전라도 나누는 길에서 천안 아산 고속도로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항상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새로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천안을 중심으로 아산, 당진 이러한 주축으로 새로운 고속도로망이 형성되고 새로운 RC가 만들어지면서 그러한 지역이 이제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천안은 개인적으로는 성완업, 직산업, 선거업을 저는 유심히 보고 있어요. 성완업하고 직산업은 1호선 전철 라인을 지나갈 라인입니다. 이 지역도 다 도시지역이고 자연 녹지 지역이 있죠. 선거업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이게 직산업 좀 왔을 무렵에 서울에서 밑으로 부산번 내려가는 길이죠. 오른쪽 방향에 보면 바디프렌드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 앞쪽으로 큰 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겠어요. 도로공사. 그래서 제가 저 공사가 어떤 공사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선거읍에서 직산업 쪽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큰 고속도로는 아니고 광역교통망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읍 쪽에도 분명히 논밖에 없는데 그 뒤쪽으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 말은 즉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선거업과 직산업 쪽으로 새로운 교통망이 되면 거기 있는 주거하는 분들이 직산업 쪽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업에서 위로 올라가면 안성입니다. 그렇게 교통망이 형성되다 보니까 안성부터 선거업, 직산업에서 아산까지 이뤄가는 라인이 하나의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땅을 볼 때는 지도를 제가 항상 많이 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지도를 보면서 그 지역의 어떠한 개발 방향에 따라서 공간 구조가 바뀌는지, 그 공간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도로망이 형성되는지, 그 도로망이 형성되는 과정에 어디에 RC가 만들어지고 교차로가 생기고 그 교차로 또 인근에 어떻게 또 보조 관선도로가 형성되는지 그런 것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거기부터 벌써 부동산을 보는 눈이 점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선거업과 직산업, 아산으로 가는 이러한 교통망을 보신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시도를 보려고 해봤죠. 답.
같은 답인데 용도지역이 다르죠. 그래서 농림지는 20만 원대예요. 물론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인데 하나는 400만 원대, 하나는 60만 원대예요. 왜? 용도지역이 다른 겁니다. 아마 이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이 이렇다 보니까 나중에 도시개발되거나 그런 용도로 하다 보니까 아마 지가가 많이 올라갔을 거고, 전도 160만 원대, 임야도 100만 원대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이런 지역은 아마 이 선거업이나 이런 직사업 주변에 주 교통망 인근의 관리 지역, 도로가 접해 있는 임야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런 지역은 워낙 지가가 많이 급 상승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나중에 땅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는 어디예요? 아산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천안부터 아산을 거쳐 고속도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아산부터 당시 당진 가는 고속도로가 당진 천안간 고속도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산은 배방업, 염치업이 앞으로 중심이 되는 업입니다. 배방업은 이미 많이 개발되고 있죠. 도시개발도 많이 되고 그 옆에 탕정이나 아산 요즘 기업과 많이 연계되다 보니까 도심이 개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읍 중심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읍에 있는 외곽으로 연결되는 그 중심 라인 또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배방업부터 남풍새 IC, 남천안 쪽으로 이어지는 세종과 연결되는 주 도로망 인근의 땅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 세종도 이제는 남북구는 거의 가치가 많이 상승되고 투자할 때 많이 없다 보는 거죠. 세종의 산업단지는 이제 다 북부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부권과 연관되어 있는 남천안이나 배방업에서 이어지는 교통망, 이 주변에 있는 읍에 가까이 있는 지역을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염치업도 마찬가지죠. 없던 RC가 만들어집니다. 분명히 그 지역에 RC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의 교통망이 바뀌어지고 그 지역의 현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염치업에서 이어지는 게 바로 그 인근에 있는 인주, 영인면 이런 라인 자체도 하나의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제가 당진 천안간 고속도로 배방업되어 있고 위로는 아까 말한 직산, 선거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거고, 염치업은 바로 당진으로 이어지는 주축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향후에 도심이 개발되고 어떻게 그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그 흐름을 자체를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참조상을 해놓은 건데 보시면 뭐 700만원, 어마어마하죠. 700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50만원. 농림지는 항상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림지를 50만원, 100만원 이상 사고 하는 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정말 좋은 농림지가 아닌 이상 농림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똑같은 전인데 하나는 70만원, 하나는 또 260만원대. 똑같은 자연녹지. 이런 게 바로 이제 면적도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위치가 있는 입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땅값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계획관리, 하나는 자연녹지예요. 근데 당연히 자연녹지가 더 비싸지 않을까요? 하는데 이건 또 아니죠. 왜냐면 면적도 더 커. 계획관리인데. 이건 분명히 어딘가의 그 교통망이나 지적 입지가 이런 자연녹지보다 더 좋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로드뷰나 이런 게 위치가 좀 더 정확히 되면 한번 오프라인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러한 읍세권들이 이 정도 가격과 하는구나, 그리고 어느 위치 방향으로 앞으로 이런 흐름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한 방향만 조금 인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성이죠. 공도읍. 평택시에 있는 안성 IC 인근으로 스타필드가 돌아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공도읍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도읍 주변도 공도읍 도시 개발되는 곳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잠깐 보시면 여기 공도읍이 있고 요 인근에 지금 도시 개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쪽 라인이 들어가면 용인시 원산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오른쪽으로 가시면 안성시청이 있고 안성종합운동장이 있죠. 거기에 금광면, 보계면 그 라인으로 향후에 RC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게 바로 서울 세종간 RC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서운면, 이 라인 쪽도 비록 면단위 지역이지만 이러한 교통 호재가 있다 보니까 지가가 많이 올라간 지역이에요. 하지만 이런 공도읍 주변에도 하나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한번 설명드린 거고, 여기는 굳이 공도읍이 아니더라도
공덕이 있는 외곽으로 이어지는 면단위 지역도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들은 하나의 투자 가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도 대부분 농림지가 많고 개발이 안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되고, 사람들이 그런 게 있죠. 화성, 평택, 안성 땅이 좋은 건 다 알아요. 하지만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나는 굳이 2억 3억까지 해가지고 그 땅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땅을 찾다가 어딜 가냐, 개발전 얘기인데 그 개발보다 동떨어져 있는 다른 곳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게 가장 위험한 투자죠. 화성 땅을 사고 싶은데 이 돈을 살 데가 없다니까 찾아가는 게 저기 외곽에 있는 이상한 땅을 사오는 겁니다. 그런 데는 오히려 돈을 잠식해버린 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땅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안성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이런 뭐 한번 그냥 참조해 보세요. 그냥 해놓은 거니까 뭐 100만원 제 녹지, 임야, 전, 또 농림제는 30만원이에요. 예. 농림제가 사지 말라는 이유가 다 있는 거고, 또 전도 똑같은 거죠. 예. 이중 일반주, 읍 주변에 이런 전은 비쌉니다. 160만원, 270만 정도 가는 거고요. 이런 거는 한번 그냥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종시죠. 예. 세종시는 앞으로 조치원, 그러면 청주인 오성, 이 라인이 하나의 읍세권의 핵심이 되는 거죠. 예. 조치원은 이미 구도심 쪽은 투자할 데가 없을 겁니다. 왜? 집가가 너무 올라서. 그런데 반대쪽 미개발지에 있는 조치원 반대부터 마찬가지죠. 이미 집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아래쪽은 스마트 국가 산업단이 들어오죠.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서 북세종 IC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치원도 한번 보시고 그 위에 있는 전이역까지도 한번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조치업이나 오성업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보시면 뭐 300만 원대, 350만 원대 다 비쌉니다. 예전에 아마 저자님이 토지특강 강좌할 때도 조치업은 항상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때도 집가는 엄청 높았습니다. 평당 300, 400 이런 가는 땅이 많았는데 그러한 땅을 저희가 줍줍 땅으로 때로는 공동 투자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저도 아직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줍줍 할 수 있는 물건지를 알아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